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모집단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모집단에서 추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표본 집단에서 추출되어지는 데이터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량의 사용 목적입니다. 관심사를 대상인 집단, 그러니까 모집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적 행위를 하는 것을 통계량의 사용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통계량의 사용 목적은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 현상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집단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심이 되는 집단,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시고 그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시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회사의 생산품이 로트별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로트별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모집단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모집단이 지나치게 많은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검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사의 방법에 있어서, 크게 검사의 방법론에 있어서 파괴 검사와 비파괴 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산되는 제품을 비파괴 검사를 사용한다면 그 제품을 그냥 출하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비파괴 검사가 불가능한 제품이다, 그래서 모두 파괴 검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수검사로 파괴 검사를 선택했다면 생산을 하자마자 제품이 부서져서 아무런 의미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시고 그 제품으로부터 어떤 소규모의 집단을 추출해서 그 집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그 롯마다의 특성을 파악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는 것이 그 통계량 사용의 목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집단이 무한하고 유한은 n이 약 1000개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샘플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샘플링한 그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본 집단, 샘플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샘플 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데이터를 정리 분석함으로써 통계적 품질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샘플링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샘플을 랜덤하게 샘플링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방법이 층별, 층화 랜덤 샘플링, 그 다음에 계통 랜덤 샘플링, 집랑 랜덤 샘플링, 그 다음에 2단계 랜덤 샘플링 등을 사용해서 표본 집단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 표본 집단이 추출되면 그 표본 집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 특성을 추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본 집단의 특성을 추출하고요. 그 표본 집단의 특성을 사용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통계에서 검사, 관리, 기록을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중에 MSI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료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자료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중심치를 가지고 대표하는 평균, 중앙값, 그 다음에 분산값을, 그러니까 3포의 정도를 대표하는 3포가 아니고 분산, 그 다음에 표준편차, 그 다음에 어떠한 모양으로 그 분산이 3포가 펼쳐져 있느냐에 대해서 그리는 어떤 그림들, 산점도, 상자 그림,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료 분석을 통해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 집단, 샘플 집단의 평균을 X바라고 보통, 그러니까 스몰 X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몰 X바, 그 다음에 S 등을 통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수라는 것은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모수는 표본 집단의 샘플 데이터, 표본 집단의 데이터와 1대1 대응합니다. 이 말씀은 즉 표본 집단의 평균, 그 다음에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이 있으면 표본 집단에도 분산이 있을 거고요. 표본 집단에 표준 편차가 있으면 모집단에도 표본 편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수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수 추정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 집단의 데이터가 모수 집단의 어떠한 모든 표본을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것을 가지고 기존의 가설과 대비해서 가설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 가설 검증을 통해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설 검증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제 T 검정이나 F 검정 등을 주로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추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부터 제가 샘플 집단에서 나오는 특성값을 데이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는 그게 두 종류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 두 종류의 데이터라는 것은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계량치냐 계수치냐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치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싫어하시는데요. 계량치는 실수값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수값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뭐 0.111 뭐 이렇게 나오는 소수점이 있는 그런 값들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수치는 정수값입니다. 1, 2, 3, 4 이렇게 나가는 데이터를 계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계량치에도 1, 2, 3, 4 이렇게 나가는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치와 계수치의 개념을 잡고 계시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수치냐 계량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통계 처리를 할 때 사용되는 이 분포가 달라집니다. 계량치는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한다고 추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규 분포를 가지고 계량치 데이터를 다룹니다. 그런데 계수치 데이터는 정규 분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수치 데이터를 다룰 때는 초기화 분포, 그 다음에 이항 분포, 베르누이, 카이자승 분포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가 계량치냐 계수치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방법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데이터의 형태가 무엇이냐를 계량치냐 계수치냐 연속형이냐 이산형이냐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량치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측정기를 갖다 대서 측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길이, 무게, 강도, 온도, 시간 이런 것들은 다 측정기구로부터 측정되어서 나오는 데이터고요. 계수치는 이런 겁니다. 적합품, 부적합품 이런 것들이 계수치고요. 사고 건수, 그다음에 흠의 수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계수치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이 통계 데이터의 유형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요. 데이터에는 이제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성적 데이터에는 명목 데이터와 순서 데이터가 있고요. 이것이 이른바 이산형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정량적 데이터에는 구간 데이터와 비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속형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이산형 데이터는 계수치, 연속형 데이터는 계량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적 데이터가 계수치, 정량적 데이터가 계량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무척 중요한데요. 계량치 데이터, 연속형 데이터는 이산형 데이터로 전환시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산형 데이터를 연속형 데이터로 전환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요. 이것을 현업에서 다루시기엔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렇게 또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것은 이제 그러한 쪽을 요구하는 필드에서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런 쪽은 이렇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어떠한 유형인지를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하시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핸들링 하시는 데이터가 연속형인지 아니면 이산형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것, 정량적인지 정성적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집단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집단은 엄밀히 따지면 무한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다 무한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무한한 집단과 유한한 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모집단의 규모가 1000개 정도라고 한다면 유한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그 1000개 안에서 이 집단에서 유한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무한한 데이터는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돼서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핸들링할 수, 1000개 이상의 데이터, 핸들링할 수 없는 1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무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데이터의 프로세스 차트와 유한한 데이터의 프로세스 차트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무한 모집단의 경우에는 이 로트가 있으면 로트에서 랜덤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단순 랜덤, 개통, 그다음에 층별 랜덤, 집락 랜덤, 2단계 랜덤을 통해서 N개의 샘플을 조출하고요. 그 과정에 다른 시간에 배웠던 OC 곡선을 그려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MSI를 진행합니다. 게이지 RNR을 할 거고요. 안정성에 대해서도 해보실 거고 선형성, 정확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실 겁니다. 아무튼 MSA를 통해서 데이터가 추출됩니다. 그래서 개수치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계량치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수치 데이터에서 합부 판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합부 판정이라는 것은 이것이 양품이냐, 그러니까 적합품이냐, 부적합품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합격품, 불합격품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것이 요즘에는 이 합격품, 불합격품이 아니고 적합품이냐, 부적합품이냐로 나누어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치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표본 집단의 데이터, 그 스몰 x 바, 그러니까 평균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 그 다음에 S 자승, 이런 것들이 추출되어서 나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시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 프로세스가 잘 되고 있구나, 잘 안 되고 있구나. 게이지 RNR을 했는데 10% 이상의 뭔가 오차가 나타난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조치가 필요하구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프로세스를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조치, 액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조치가 진행되고 나면 다시 모집단 안에 생산된 제품을 똑같은 순으로 로트에서 랜덤 샘플링 하시고 그 샘플을 가지고 다시 MSI를 하셔서 데이터를 뽑으시고 다시 프로세스에 대한 해석을 하시고 그 해석을 통해서 프로세스 관리를 하시는 것이 무한 루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 모집단의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랜덤 샘플링을 하고요. 그 샘플링으로부터 MSI를 해서 데이터를 뽑고 조치를 하는데 이때 무한 모집단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모집단의 품질 수준이나 합부 판정을, 그러니까 적합품이냐 부적합품이냐 판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서 아무래도 핸들링하는 데이터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데이터 핸들링과 그다음에 그 해석이 쉬워지기 때문에, 물론 모집단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을 정도의 샘플링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가 왜곡되기 때문에 모집단을 충분히 대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이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샘플링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법들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한 기법들이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유한 모집단의 경우에는 그래도 무한 모집단보다는 데이터 핸들링이 하기가 쉽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표본 집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본, 샘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말로는 시료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샘플은 전체 모집단 가운데서 확보된
혹은 또 확분 가능한 이 데이터의 일부만을 수집하는 것이 샘플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샘플 집단을 활용해서 저희가 통계적 결론을 내리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각각의 프로세스, 시스템 안에 있는, 생산 시스템 안에 있는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혹은 또 큰 모집단에 대한 어떠한 통찰력을 갖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생기는 모집단인데 그 모집단에서 우리가 그 모집단이나 그 모집단의 일부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약에 개선하고자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에 그 프로세스나 어떤 모집단에서 나오는 개체를 생산품을 다 수집하였다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생산됐던 것, 이전에 생산됐던 것이 있기 때문에 100% 수집한다 해도 그것이 큰 모집단, 전체적인 모집단에선 일부 집단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좋은 표본 집단, 훌륭하게 디자인된 표본 집단은 모집단의 완벽한 축소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근사하면 근사할수록 좋은 표본 집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근사하는 것이 힘들 뿐이죠. 그래서 좋은 표본 집단이라는 것은 모집단과 거의 흡사하고 크기만 작은 집단이 좋은 모집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집단 안에서 얻은 샘플, 그 다음에 이 샘플링한 데이터를 통해서 수량하고 그것을 통계량을 뽑습니다. 그 통계량은 시료에서 계산된 모든 데이터를 통칭하는 말이고요. 근본적으로 모수의 값을 추정하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뤄진 통계량에는 중심적 영향을 대표하는 산술평균, X바라고 말하는 산술평균, 그 다음에 중앙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중앙치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빈수가 있습니다. 가장 빈도가 높게 나오는 수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으실 텐데 조합평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기하평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3%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차 제곱합, 그다음에 분산, 표준편차, 범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변동계수, 그래서 CV라고 말하는 변동계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는 VC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분산, 이것은 이제 CV를, 그러니까 변동계수를 제곱해서 나타낸 것이 변동계수인데, 상대분산인데요. 이것을 이제 3%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본 집단의 3%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의 분포의 정도를 분석하는 비대칭도, 그 다음에 첨도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샘플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의 표본 추출 방법에는 랜덤 샘플링, 그 다음에 개통 랜덤 샘플링, 층별 비례 랜덤 샘플링 등이 있습니다. 랜덤 샘플, 단순 랜덤 샘플링이라는 것은 로트 안에서 그냥 표본을 바로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랜덤하게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데요. 모집단에 대한 어떤 기술적이고 통계적인 예비 지식이 없을 때 단순 랜덤 샘플링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개통 랜덤 샘플링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9가 있습니다. 그러면 짝수 번호만 이렇게 샘플링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출발할 때 랜덤하게 출발해서 샘플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이고 공간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샘플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층별 비례 랜덤 샘플링이 있는데요. 모집단에 여러 가지의 그 샘플링이 나오면 그 모집단을 여러 개의 층으로, 레이어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레이어에서 랜덤하게 표본 시료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층 내에, 각각의 레이어 내의 품질은 균일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층 간에는 차이가 크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본 수는 적게 해도 정밀도가 양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집락 랜덤 샘플링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모집단을 여러 개의 집락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균일한 품질을 갖도록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랜덤하게 집락을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집락 간의 이질성이 커야 합니다. 그리고 집락 간의 품질이 균질화되어야만 정도가 높은 데이터를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랜덤 샘플링이 있는데요. 자, 모집단에서 모집단으로 몇 가지 부분을 나눕니다. 그리고 랜덤하게 집락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랜덤하게 집락 샘플링을 한 데서 다시 또 랜덤하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2단계 랜덤 샘플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랜덤 샘플링은 집락 랜덤 샘플링과 그다음에 층별 샘플링이 섞여서 수행되는 샘플링이라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통계량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의 유형에는 연속형 데이터냐, 이산형 데이터가 있고요. 이 연속형 데이터는 계량치, 이산형 데이터는 계수치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속형 데이터는 이산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만 이산형 데이터는 연속형으로 데이터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무한 모집단과 유한 모집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한 모집단은 샘플의 개수가, 그러니까 모집단의 개수가 대략 1000개 정도 되는 집단을 유한 모집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보다 큰 모집단은 대부분 다 무한 모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 모집단이나 유한 모집단의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어떤 모집단이 더 데이터 핸들링을 하는 것이 쉬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핸들링에 있어서 어떻게 데이터를 표본을 추출할 것이냐에 대한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얼만큼 잘 대표하느냐, 모집단에 얼마나 근사하느냐가 어떻게 좋은 표본 집단을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표본 샘플링 방법에 대해서 단순 랜덤 샘플링, 계통 랜덤 샘플링, 층별 비례 랜덤 샘플링, 그 다음에 집락 랜덤 샘플링, 그리고 2단계 랜덤 샘플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랜덤 샘플링 방법에서 어떠한 식으로 랜덤 샘플링을 하더라도 랜덤 샘플링을 할 때에 각각의 샘플링 되는 층 혹은 레이어, 집락에서 각각의 레이어와 집락의 품질이 균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층을 나눴다, 집락을 나눴다 한다면 각각의 층과 집락에서의 그 간격 간의 크기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 랜덤 샘플링을 할 때에는 저희가 그 단순 랜덤 샘플링을 수행하는 순간에는 모집단에 대한 예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랜덤 샘플링을 진행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루시는 그 핸들링하는 모집단의 특성을 보시고 이것이 어떠한 랜덤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쉽고 보다 적은 데이터로 보다 훌륭한 표본 집단을 만들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랜덤 샘플링 방법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본 집단을 추출할 때 랜덤 샘플링 방법으로 추출할 때에도 데이터의 형태, 이게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를 반드시 고려하셔서 데이터를 추출하셔야만 올바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핸들링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